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탄핵 전국으로 가는데 속도감이 많이 붙고 있고요.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에 정지가 필요하다. 네.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되면서 빠르면 7일, 내일이죠.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면서 정말 오전장에 엄청난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가 다르고 또 오늘이 다른 시장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5개월째 양대 증시의 내림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만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1%대, 3%대 밀리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은 4년 만에 최저치라면서요. 2020년 4, 5월 네. 정도 이후로는 이렇게 낮은 주가를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은 계속해서 밀려내고 가고 있는 와중에 인버스 ETF들은 점점 더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요. 등락률 최상위,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을 봤을 때는 전부 정치 테마입니다. 네. 소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들 지금 또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디어주들까지도 맞아요. 동반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다시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던 반도체 종목들, 오늘은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데요. SK하이닉스가 현재 구간에서도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도 이렇게 하루가 계속해서 다른 분위기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주도주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걸 믿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정치 테마주라도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변동성이 심한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들까지 받아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걱정사항들 저희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또 채팅창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윤쟁 오늘은 빨간 옷 입으셨네요. 네. 저도 보자마자 뭔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윤쟁이 의상이 이렇게 반가운 날이 참 좀처럼 없을 정도로 오늘 보자마자 좋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좀 칙칙해서 이거 괜히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희망이야 난님. 네. 안녕하세요. 밖에 바람 부는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기온도 네. 떨어졌지만 바람이 제법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저도 추위가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질 정도로 시장 상황이 오히려 한겨울 그렇죠. 한파여서 네. 지금 정도 12월 달의 날씨는 버틸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온도에 참 민감한 네. 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밖에 나올 때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지 생각을 사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시장 오늘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그렇죠. 됩니다. 아마 지금 투자하시는 분 여러분께서는 더 많이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민병량님, 울고 싶어요 코스닥. 네. 와, 오늘 오전에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계속 좀 보고 있었거든요. 10시 30분 지나서쯤이었죠. 한 2.8%대까지 다시 또 내려가길래 와, 이거 너무 많이 내린다. 아니, 코스닥 이미 바닥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내린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요. 아까 10시 한 4, 50분 정도였나요? 잠깐 보다가 한 1, 2분 사이에 다시 봤더니 3.8% 보면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와, 그때는 진짜 채팅창 분위기도 보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빠르게 줄였다는 게 좀 다행인데 오후장 들어서 한 번 더 낙폭을 대폭 줄여주는 시도가 좀 나오기를 맞습니다. 바랍니다. 가을이님께서 네. 다들 무사하신지 이렇게 안부 인사를 좀 전해주고 계신데 네. 지금 사실 웃는 게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울고 싶지만 이거 뭐 울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요. 자, 그리고 아스트랄님, 여러분은 변동성의 코리아 증시를 네. 보고 계십니다. 중계를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붕어빵님 와주셨고요. 한명환님과 그리고 폭풍주포님, 쉿포님, 폭풍주포님과 시포님은 어떤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그리고 강성님까지. 강성님은 살려주세요라는 말까지
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강병호 님도 토리핀 님도 일찍 인사를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이키쇼 주제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핀란드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요. 뭔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이 힘든데 네. 독립기념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유럽까지 같아서 가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핀란드에만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네. 핀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살기 좋은 나라, 네. 행복함이 넘치는 나라, 맞습니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이런 거 아닐까요? 네, 7년 연속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가? 우리가 지금 참 힘들고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암울하다 보니까 내가 수익을 더 내고 싶어서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내 행복지수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고요. 바로 한번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핀란드로 잡아봤고요. 네. 주제 바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키워드가 핀란드가 아니라 실제로는 행복으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를 어? 결정하는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다 몇 위를 다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보다 5계단이 오른 53위를 이번 연도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5계단 오른 게 53위예요? 네, 53위.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한 10위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왜 어떤 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크게 좀 올라가지 않는 걸까라고 네.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낮게 좀 평가되고 있는 게 1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을 결정짓는? 행복도를 산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중에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거.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143개국을 조사를 하는데 어떤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100위권 안으로 떨어져 있는 요소도 있고요. 그래요? 밖으로? 네, 어떤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요소들이 네. 있거든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딱 보자마자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 부정부패지수 저런 거 눈에 좀 들어오지 않아요? 왠지 요즘에 정치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1인당 GDP 바로 경제적인 요소가 딱 눈에 띄는군요. 그래요. 그리고 또 관용이 부족하다. 오. 베풀면서 내가 느끼는 행복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관용이 또 우리나라 특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그 오지랖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문화도 약간 연관이 돼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어떤 행위나 이런 언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이제 날카로워져 있고 이런 것들도 많죠. 자,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복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선택의 자유. 저것도 사회 문화적인 문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오지랖도 좀 있는 그렇죠. 편이고요, 한국인들이. 이거 딱 막상 하나씩 뜯어보다 보니까 공감이 다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이 채팅창 참여가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네. 않습니다만 한번 요 얘기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의 전문가들 모시고 종목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입니다. 한호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잠시만요. 종목 진단 신청이 오늘 굉장히 뜸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너무 힘들 거 압니다. 지금 도희님 조울증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고, 강성님 한국 증시 악의 구렁텅이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그대로 지켜만 보고 방관할 수는 없죠. 종목 진단 그래도 해보면서 앞으로의 탈출구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사넬 구띠님의 종목입니다. 카카오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매수 가격은요 35,000원입니다. 비중 10%고요. 진단 부탁드려요.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그렇죠. 저 매수 가격. 그런데 딱 지금 언뜻 보기만 해도 매수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잖아요. 정말 계속 내려오다가 잠깐 들어주는 구간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 때쯤만 해도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싶었는데 말이죠. 어느새 주가가 거기서 훨씬 밀렸습니다. 2만 원 초반까지 밀려가다가요. 요즘에 카카오가 반등을 하면서 페이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과연 매수 가격 저 정도까지 그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요즘에 카카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서 페이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은 더 위에 있네요. 요즘 기다려볼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다리시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와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목표 가격까지는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그룹주가 모두 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정부가 바뀔 수도 있다. 정부 바뀌게 되면 현재까지 사법 리스크를 겪었었던 이 경영진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카카오 그룹 자체가 좀 더 날개를 펴고 잘 될 수 있겠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급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5,000원까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페이 이런 비상 상황이 나라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더라도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하락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카카오 그룹주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하락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커머스에 대한 불안감과 해외, 특히 중국에 있었던 이런 커머스들의 한국으로의 이런 침투, 공습, 이런 부분들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광고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이 적자가 상당히 좀 심했었죠. 이 적자가 그래도 축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흑자를 많이 기록했습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가 축소가 되는 긍정적인 상황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모회사들 그리고 계열사들 모두 다 분위기가 바닥권에서부터는 그래도 실적적인 면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35,000원 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은 다시 한번 이전 자리로 3만 원 아래로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요, 계열사들도 그렇고 모두 다 실적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린다라면은 이쪽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가팔랐죠. 자, 그래서 이게 언제쯤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매수하신 저 가격 35,000원 정도까지는 보유해 보시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시면서 손실 보면서 괴로웠던 구간, 이제는 탈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계신데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의 지금 채팅 이야기가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많이 힘들어요. 점점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저평가님이 사실은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마음도 굉장히 굳건하시고, 그리고 참 시장 잘 봐주시는 맞아요. 분인데, 저평가님께서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 거를 요즘에 자주 보게 되거든요. 네.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비정상적으로 너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풍족분님께서 그래도 정열적인 코디를 해주신 윤쟁을 보면 힘이 조금은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밑에 강성님께서는 오늘은 윤쟁을 봐도 힘이 안 난다고. 그래요? 이럴 수밖에 없죠. 코디의 정열적인 코디라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더 화려해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그냥 보는 것보다 화면으로 봤을 때 더 빨개 보입니다. 귀걸이라도 조금 더 빨갛게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귀걸이는 차마.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를 보니까 저희 둘이 색이 확실히 대비가 되긴 하네요. 자, 그리고 가을이님, 그래도 참 예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윤쟁님 예쁜 얼굴 화남이 있을 만큼 우리 주식시장 제발 윤쟁 얼굴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시장이 진짜 지금부터 낙폭을 많이 줄여도 코스닥은 그래도 이거 다 줄이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참 어려운 코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이 신기한 게 오늘은 개인만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질려버린 거죠. 다 포기하고 떠나신 건가요? 이제 이거 못하겠다.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되니까 아까 전에 오전에 급락이 나왔던 게 바로 개인의 투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이 하나님, 앵커님들께서는 멘탈이 강하십니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너바나님, 그래요. 다들 힘냅시다. 방송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채팅창에 이렇게 장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아무 말도 안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건네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딱 멘탈 잡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이 담비님의 종목입니다. 시장에도 담비 같은 수익이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AP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이 종목을 보면서 차트를 봤는데 진짜 이거 버티고 계신 분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담비님께서는 평단가가 높진 않으세요. 16,350원 5%. 왜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이 올해 내내 한 5월 달부터 쭉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네. 반등 거의 없고요. 지금 보시면 8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그냥 계속 갇혀 있습니다. 아예 뭐 분위기가 반전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급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애매한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AP 시스템인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AP 시스템이 사실 주가가 좋았죠. 4월 달에 그리고 5월 초에 36,300원이 장중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5월 3일에 장중 고점 기록하고 음봉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떨어졌고요. 지금 어느새 그 당시 주가의 50% 이하인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올랐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저 당시에 반도체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 사실 AP 시스템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먼저고요. 반도체 장비도 같이 합니다. 보통 장비주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를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AP 시스템의 메인은 OLED 쪽에 있어서의 수혜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선 반도체 장비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반도체 장비가 반도체 자체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한번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가 메인인데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섹터 중에 또 하나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해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일부 굉장히 좀 작은 금액으로 매수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 관심도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받거나 반도체 장비에서 확실히 25년도 실적이 좋아집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좀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저평가 기관이고 디스플레이 모멘텀을 받거나 아니면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때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반등 나타나는 그 시점에 좀 더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평단가 부근이랑 지금 현재가 부근이랑 그렇게 큰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더 채팅창 좀 볼까요? 가을이님. 그렇죠. 산타랠리를 우리가 정말 많이 기다렸죠. 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 지금 지옥 앞에 계시나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산타랠리 진짜 솔직히 저도 기대했거든요. 이게 참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25년 주식 투자 인생 최고 어려운 해입니다. 저 이거 진짜 공감해요. 저도 2016년부터 토마토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 10년이 됐죠? 이렇게 어려웠던 시작은 저도 처음 겪게 됩니다. 온갖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상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변수들이 정말 다 몰려있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립비원님, 네, 창호의권이 너무 참 후회 중이에요. 이제 보니 삼성전자 외인들이 내립한 게 이런 걸 예상한 건가 뒤늦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희망이와 나님께서는 어제 진단을 받았던 리노공업 오늘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한번 반도체 종목들 밀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프레젠트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중대 결정이 아무래도 내일이다 보니까 지금 상담받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어제 바로 상담을 받았던 종목들도 오늘 이렇게 또 미끄러지는데 좀 힘드시다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주식 시장이 더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또 급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네. 종목 자체를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님, 버티면 상패가 아니라면 네. 전체 우상향이다라고
굳건하게 지금 마음을 다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님 우울한 계좌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우울한 그 손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울릉도 타코야키님의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매수 가격은 정확히 30만 원이시고요. 10% 비중입니다. 나름 저가에 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드네요. 심플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가가 계속 신저가입니다.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저 매수하셨던 가격 참 매력적인 구간 아닙니까? 저 때도 정말 계속 내려가다 이제 반등이 붙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 매수하자마자 계속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30만 원 바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자마자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이대로 내려가기만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죠. 우선 철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 얘기도 났었죠. 지금 화학이 좋지 않은데 철강도 사실은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 화학과 연관지어서 이 철강 본업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한 가지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리튬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장중에 76만 원까지 좀 올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또 2차 전지가 물론 이제 바닥을 찍고 일정 부분 조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뀐 상황은 또 아니죠. 상당히 실적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뭔가 헤쳐나가는 돌파구를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물론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가도 사실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보유하고 있는 현금 많고요. 시간이 또 지나면 항상 돌파구를 찾아서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 있어서 회사가 망하거나 굉장한 급락이 다시 한번 또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좀 돌아설 때까지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사실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 내년도에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이 분위기가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사실 철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바뀌기는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라면은 포스코홀딩스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타이밍은 금년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 그때가 반등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반등의 타이밍에 대한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늘 저희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태일 신당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사이에는 주식을 보지 말고 눈사람도 만들고 스키도 타러 가면서 좀 버텨보셔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늘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영차 외쳐주고 계세요. 진짜 제가 채팅창에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우리 태일 신당님은 참 마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고급스러운 아주 편안한 어휘를 사용하시면서 왠지 태일 신당님의 글을 보면 제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사토리 아시카님. 근데 이거 저 궁금하네요. 사토리 아시카인가요? 사토리 아시카인가요? 사토리 아시카인가요? 이거 진짜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사토리 아시카라고 읽었는데 어제 윤재권은 사토리 아시카라고 읽었죠. 사토리 아시카. 이게 일본말인 건지 유럽 어휘인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붕어빵님. 아버님께서 포스코홀딩스 37만 원에 갖고 계시다고요. 제 기억으로는 붕어빵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들어가셨다가 붕어빵님은 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아버님을 그때 설득하셨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철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 와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핀란드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핀란드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핀란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증시 챙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말이죠. 행복으로 간 겁니다. 핀란드가 또
핀란드 하면 행복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함이 점점 잠식하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행복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한국인의 행복도 요소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국인의 행복도를 봤더니 결정짓는 행복 지수가 좀 요소들. 내려갔더라고요. 네. 아니,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할까? 그 부족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5위부터 그나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괜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나마 한국인의 행복도 요소 중에 가장 나은 거 5위 공개해 주시죠. 5위는 1인당 GDP고요. 이거는 143개국 중에 25위입니다. 1인당 GDP가 2024년에 45,313달러로 통계가 집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5위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6가지 요소를 체크를 해봤는데 건강 기대 수명이 143개국이라 했잖아요. 우리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3위예요. 아, 그래요? 완전 압도적으로 높죠. 우와.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 오래 살고 돈도 나쁘지 않게 버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행복 요소가 더 기분 나쁜데요? 네, 낮다는 거죠. 아니, 보세요. 이게 제가 왜 웃었냐면 돈은 있는데 불행한 부자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거죠. 돈도 많고 오래 살고 건강한데 그런데도 경제 규모에 비해 현저히 맞습니다. 불행한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야, 그럼 이제 4위부터가 진짜 결핍되는 맞습니다. 요소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말이죠. 4위부터 조금씩 더 추측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는지 관심 정보 리스트 좀 뜯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네코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장 속보장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에 힘은 빠져 있고요. 코스닥이 2%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이 개헌과 탄핵 정국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장 어떤 종목들이 당일 누적으로 검색이 되고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역시나 오늘 정치인 테마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2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동신건설입니다. 43,800원대의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75%까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140% 가까이까지의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테마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빨리 해제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논의하자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오늘 한동훈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의 동반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신건설 오늘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이고요. 뒤를 이어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8%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의 기술력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 가장 큰 위협은 드론이다라고 미국 쪽에서 발언했던 내용들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쪽에서도 드론의 기술력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그동안 해왔었죠. 드론에 대한 테마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위 제이시언 시스템이었고요. 다음 3위는 삼성전자 0.5%의 상승으로 5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텍은 이재명 테마주 21%까지의 강세를, 그리고 오파스넷과 대상홀딩스는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동반해서 10% 넘게까지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위치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저점을 찍고 어제부터 올라오고 있는 전력 전송 솔루션 기업입니다. 위치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14,000원 선 부근까지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스트소프트가 6%까지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는 어제 하락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6.99%까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카카오페이가 3만 원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장중에 240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은 시총 5위까지 등극하기도 했었고요. 사상 최고치 경신 9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분 경쟁에 대한 기대감,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의 지분 매입 경쟁, 유통 주식
주식의 감소 가능성, 여기에 투자 심리까지 과열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과열되는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일단 오늘 하락 전환하는 모습,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일정은 임시주주총회입니다. 다음 달 23일인데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달 12월 1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최 회장 측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의 지분 매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에 19일부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10위권 아래에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3%의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셀비온이 5%까지 조정받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바닥 딛고 올라오다가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가 0.45%로 카카오페이와는 다르게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4,3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는 소폭의 상승, 그리고 카카오 뱅크는 페이와 함께 오름세가 좀 눈에 띕니다. 카카오뱅크는 3%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합니다.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으로 16만 6,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장 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의 반등인데요.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고 제2호에 대해서 인수 포기설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주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이후에 재차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을 기록합니다. 루닛이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오늘 흉부 AI 진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 AI 사업을 정리했다는 소식으로 AI 의료업계에서 카카오의 철수가 루닛의 독주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노을 올라와 있네요. 4% 플러스인데 윗골이 길게 달고 있는 종목이고요. IMBC도 이번 정치권 이슈와 함께 상승이 커지고 있는 종목인데 특별한 이슈는 기사로는 나오지 않고 있죠. 현재 14%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에이텍, 모빌리티 모두 이재명 테마주로 각각 상한가에서 17%까지의 상승을 기록하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흉부 의료 AI 진단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루닛은 그에 따른 수혜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이제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듯합니다. 카카오 대 루닛 상승 추세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카카오와 루닛의 대결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애증을 갖고 있는 맞아요. 두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제 카카오 최고자금 너무 가파르게 또 올라왔고요. 루닛도 최근에는 급등 양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앞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줄 쪽 어딜까요? 자, 상무님, 카카오 대 루닛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카카오 대 루닛 대결이 성사된 이유는 AI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결이 성사됐는데 주가는 어찌됐든 최근에 조금 상승한 이후에 조금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를 좀 받으면서 사실 이전에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갑자기 가파라졌죠. 그러다가 조금 쉬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루닛 같은 경우도 사실 상승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카카오가 11월 15일부터 양봉을 내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루닛도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이 11월 14일에도 양봉을 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만 11월 15일에 양봉을 굉장히 좀 길게 내면서 장대 양봉을 내면서 레벨업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했는데 이 본업에 대해서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해서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 본업에 대해서 좀 본다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가 사실은 좀 네이버보다는 좀 아쉬운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이버는 커머스 쪽에 있어서의 굉장한 강점들을 살리면서 커머스 쪽이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B2C의 장점을 분명히 살려줘야 됩니다. B2C, 특히 이 카카오톡을 봤을 때 선물하기 기능인데 여기서 굉장히 고가 선물은 비교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아래쪽은 성장률이 좀 더디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는 확실하게 좀 성장성에 있어서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있어서는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카카오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네이버의 분위기를 봤을 때 카카오가 네이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AI입니다. AI가 사실 더 어렵죠. AI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HBM이 잘 되고 엔비디아가 잘 되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실적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 과연 AI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의 확장 속도와 실생활에서의 적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추상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많거든요. 루닉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의료 사업 쪽에 있어서의 AI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향후 전망성은 분명히 좋습니다만 이 여기에 따른 실적적인 면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4만 원 초반에서 6만 원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50% 이상이 상승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B2C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테마로 봤을 때는 정치 테마냐 AI 테마냐 이런 쪽으로 경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카카오 쪽이 실적이 좀 더 가시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대 루닛의 대결 살펴봤습니다. 카카오가 일단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한마디가 인상 깊었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여러분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채팅창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채팅창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붕어빵님, 목이 눈물만큼 올랐습니다. 아마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낙폭이 워낙에 좀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는 움직임이 조금 전에 나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낙폭을 줄인 수준이 마땅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내려간 게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게 시원하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폭풍주포님 오늘 수급은 정치 테마 진짜 많죠. 오늘 소위 그 이재명 테마, 한동훈 테마 여기만 합쳐도 제가 언뜻만 봐도 한 30개는 돼 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승 그쪽으로만 다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 그쵸? 남북 경협주 몇 개 정도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왈고고님 오늘도 정신없는 장입니다. 정신줄 꽉 잡으세요. 이 한마디도 남겨주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업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KPS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44,500원에 10%. 이 종목 참 잘 갔습니다. 잘 가던 주식이 너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손절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제 전력삽입 테마 종목들 그래도 반등 잘 나왔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과 함께.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거래일째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그 날부터 그냥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주들 이제 동력을 맞습니다. 잃는다 이런 우려감이죠. 거기에 한정 KPX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갔었는데 밸류업 쪽도 역시나 정책 동력을 잃는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안고 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KPS입니다. 44,5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한전 KPS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원전 테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당에 있어서 대선 공약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에너지였고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중점적인 모습들이었고, 이 국민의힘 현재 정부 쪽에 있어서는 원자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원자력 쪽에 힘을 실어줬고, 민주당 쪽에, 야당 쪽에 있어서는 이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원자력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원자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졌죠. 원자력 다시 가동되고요. 문을 닫기 전에 좀 더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죠. 마찬가지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들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원자력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의 반대쪽의 원자력,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쪽으로 환경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이미지가 많이 가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어서는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악재는 피할 수 없다라는 점 분명히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같고요. 차트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거의 121선 근처까지 갔다 왔거든요. 121선의 가격을 살펴보면 41,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밑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 확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분명히 정치적인 기대감은 줄어들겠지만 확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121선을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렇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까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 KPS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전 같은 그런 상승이 당분간은 쉽지는 않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원전 관련된 투자의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폭풍족포님께서는 요새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을 자주 와. 보고 계신가 봐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저 사람 정치 테마주로 수익 보내? 하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또 급등락이 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네. 때문에 이거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좀 대단하신 맞아요. 거죠. 자, 환희님, 나라가 시끄러워서 미국장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라고 한마디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붕어빵님은 또 삼성 SDI 특별 종목 하나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슬슬 양전 시도 중. 그래요. 우리 시장 자체가 빨간불로 돌리기를 제발요.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만 더 가보죠. 이번에는요, 유튜브 토리핀님의 종목으로 갑니다. 정말 화려했던 방산주 한화시스템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 또 신고가, 계속 신고가 랠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한 번 또 내려가니까 급락입니다. 매수 가격이 토리핀님은 23,000원이시고요. 10% 비중입니다. 한화시스템은 11월 14일이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아직. 그때 3만 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썼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 달도 안 돼서 21,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지금 30% 밀려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면 뭐 다 빠졌고 올라갈 채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한화시스템 당분간 봐선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의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한화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종목이 순식간에 밀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점이 있었죠. 11월 들어서 17,500원부터요. 3만 원 갔다가 다시 2만 원 초반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변동을 했다라는 점, 방산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방산주가 원래는 안정적인 매수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출주로 바뀌었습니다. 수출을 한다라는 점, 화장품도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이는 계기가 이전에 수출이었고요. K푸드, 식품주들도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계기가 수출이었습니다. 방산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나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테마가 좀 빠르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주 계약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본다라면 23년도 매출액이 2,450억이었습니다. 24년도 매출액이 2,720억입니다. 25년도 예상이 약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11월 초에 급등했던 만큼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좀 가파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익단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고 영업이익단은 금년과 내년 약 한 200억 가까운 수준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투심이 좀 좋지 않고 시장이 좋지 않아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닥권은 2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점진적으로 11월 초에 했던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향후에는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사실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최근에 그 급등이 나왔던 것이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앞으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런 급등 양상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점진적인 우상향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시스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절파고TV님 출첵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배고픈 하마님께서도 인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윤정식 상무는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빠르게 한번 보고요. 오늘 최대한 종목 진단 많이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랭킹 주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참 오래 살고 네. 또 GDP도 상당히 높은데
낮습니다. 53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낮은 건가? 바로 다음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뭘까요? 3위는 어떤 걸까요? 관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관용이라는 걸 참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한대요. 그래요? 네,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관용이 좀 부족한 것 같군요. 앞으로 관용을 좀 베풀어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지수에는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은 종목을 도와드리면서 이것도 관용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됐으면 더 좋겠네요. 열심히 네. 달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2분의 기운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장도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풀어주고 계시고요. 독종 정신을 갖고 풀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아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벌써 뭔가 독종의 기운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 역시 많아요. 독종. 레츠고고님, 토끼왕님, 독종을 아주 바짝 외쳐주고 네.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독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질문 드렸는데 답변 안 해주셨죠? 아직 답변 안 해주셨죠? 네. 사토리아 리카 제가 편한 대로 읽겠습니다. 시카 사토리아 시카. 이 종목은 지금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렇죠. 19,000원 15% 수익이 다 사라지고 지금 현재 손실권으로 왔습니다. 원전 대장주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 합병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내용과 함께 다시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원전 종목 중에서 대장 종목이다. 확실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익권에 있다가 지금 손실로 내려와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먼저 제가 진단해드리기 전에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황 부분에서 오늘 같은 날 절대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정치적인 리스크는 오래 안 갑니다. 예, 경제적인 리스크가 좀 오래 가지. 예, 정치적인 리스크는 이제 빨리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구간이 저점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지금 개인 투자들만 지금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관하고 외인들은 오히려 매수하고 뭐 선물도 매수 들어오고 환율도 지금 안정화돼 있고 어제 또 미국 시장, 해외 시장에 넘어온 게 악재가 없죠. 오늘 우리 시장만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미는데 오래 안 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픈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노란 그 장미 가시가 새끼손가락에 잠깐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버티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향을 염두에 두고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뭐 가시에 박혀가지고 장미 가시에 박혀가지고 예, 곰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한번 그 스코프 분석 한번 해드렸는데 1월 달부터 그 11월까지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군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랭킹 한 6, 7위에 들어갑니다. 수급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쓸어 담죠. 그죠? 예. 단기적인 이제 악재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기관 쪽은 뭐 단기적으로 일단 뭐 매도로 나옵니다만 그 물량을 외인들이 받고요. 예. 상방에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농론할 필요성이 있는데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이제 원전 뭐 3배 이상 미국도 이제 확대한다 그러고 단지 기술적으로 지금 플로어라든지 미국의 SMR 소형 원전 관련주입니다. 뭐 뉴스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기적 조정이 나오는데 그들 종목군은 지금 3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년 동안. 아시겠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내년부터 우리 시장에도 반영돼 가서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AI,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전기차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예, 전력 수요 때문에 지금 원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전, 화력, 수력. 태양광 신재생 쪽, 태양광 이제 풍력 가지고는 좀 조달을 못 해요. 전기를. 수요를 조달을 못 한다니까요.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원전 아니면. 예, 그래서 외인들도 지금 매수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 그대로 보시고, 아마 다음 주 되면 조금 회복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내일 뭐 국회 탄핵 가결, 부결 알 수는 없는데, 만약 부결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돼 버리면?
또 원전 관리도 급등 나오겠죠, 한번. 그럼 단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한 2만 원 전후에서 끊었다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고,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도 월봉 보시고 좀 길게 보세요. 월봉 보시면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캔들도 안 보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뭐라 그럽니까?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저점 구간이다. 2004년도가 저점이었죠? 올해 몇 년이에요? 2024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좀 길게 보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좀 밀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고 단기다 그러면은 항상 직전 고점이에요. 원래 이제 22,000원, 3,000원의 매물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합병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공개 매수 청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격대가 21,000원이에요. 21,000원. 예, 그 21,000원을 이제 만약 공개 매수 해준다는 얘기 회사에서. 예, 아시겠죠? 그래서 홀딩 하시고 조금 녹노라는 전략. 단기는 뭐 22,000원 직전 고점, 중장기는 그 이상, 뭐 3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2만 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균 단가가 19,000원이니까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3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를 해주신 게 오늘 같은 시장 제가 오프닝 때도 수급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코스닥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꼭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김봉만 전문가의 한마디를 기다리셨던 네. 것 같아요. 말이 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슈팅창에 뭐 반응도 너무 좋은데요. 진짜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꿀부자님, 사랑합니다. 뽕만 전문가님, 창행 윤님. 자,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짱입니다. 정우님, 독종 노빠꾸. 고고식님께서 심지어 이분께서, 몰랑, 오늘이 왠지 터널 끝 느낌 팍팍. 되게 객관적이신 분이신데. 맞아요. 항상 데이터 숫자 가지고 네. 얘기하시는 분이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내려갈 만큼 내려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코스닥도 코스피도 낙폭을 확실히 좀 줄여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더 확실하게 줄이면서 네. 막판에 정말 안심하고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미 가시는 네. 굵지 않는다. 제가 기억해 진단을 주세요. 하는 동안에 옆에 지금 윤재과도 얘기했는데 김원마 전문가께서는 하루 한 1시간 정도 뭐 표현 노트 같은 거 정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일매일 새로운 표현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보면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 허락을 받고 그 표현들을 엮어서 시집으로 좀 엮어서 편찬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리수인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배고픔은 하마님의 종목입니다. 전고체를 가보겠습니다.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의 매수 가격 16,1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좋다던 이야기들 다 어디 갔는지 라는 이야기. 전고체에 관련된 기대감이 사실 뭐 너무나 컸으니까요. 한농화성 참 바람 좀 타고 이 주가 훈풍 이제 부나 싶었는데 주가가 어느새 또 내려와 있습니다. 13,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한농화성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접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위로 솟구칠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농화성입니다. 좋다던 이야기들 다 어디 갔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번에 그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내에서 이제 SDI라는 LG 엔소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정도 빠르면 그때 전고체 배터리 이제 뭐 출시 예정인데 지난번에 여름에 폭스바겐에서 테슬라 대항마로 리비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인 미국의 퀀텀 스케이프 이쪽에 또 한 5천억 넘게 지금 또 투자 지원을 해줬죠. 어제도 퀀텀이 한 20% 급등이 나왔었는데 근데 폭스바겐은 지금 빠르면 내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년 전고체 배터리 개발 출시를. 예, 그래서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 내년 초에 이제 뭐 시운전 들어간다, 뭐 시험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의외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또 2차 전지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가 빨라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내년 초부터 이제 테슬라에서 저가형 전기차를 이제 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16,000원에 10%니까 요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를 보시면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매물 공백존에 들어온 거예요. 거래 없이 막 찌글찌글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요 자리가 굳이 우리가 추세를 보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 추세도. 거래가 없으니까. 요걸 살짝 이탈한 겁니다. 요 트렌드죠, 요 트렌드. 근데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예, 예기치 못하는 거 악재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권에서? 근데 뭐 다행인데 거래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에서 급반등이 들어왔죠.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눌림 줄 때 여기서 바로 죽진 않습니다.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60개월선 지지 맥점이죠. 60개월선.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이 라인을 안 깼습니다. 이번 달에 살짝 깨고 있습니다만 거래는 의미 없고 저는 월말 정도에 좀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12월 달.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자고 싶으면 주식하면서 절대 여러분들께서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의 심리죠. 예. 용기와 객기, 오기입니다. 예? 특히 이제 객기와 오기를 절대 부리시면 안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근데 1년에 한두 번은 오기와 객기를 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지금에서는 오기와 객기를 부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동 화성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홀딩하시고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단기다 그러면은 61선이 꺾이니까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라인. 그러니까 18,000원, 19,000원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10%니까요. 내년까지 그냥 들고 가시죠. 그냥 중기로. 그러면 저도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먼저 그 바람이 훈풍이 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관련주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우리 시장 종목을 보는 거예요. 순서가. 예. 내년 가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훈풍이 불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좀 그대로 홀딩에 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오기를 부린다면 이 타임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한농화성이었고요. 이 종목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힘들 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찾아온다. 네. 우리가 늘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만 실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는 투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오기와 객기를 부릴 때가 있다. 그때 함부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용기 내는 게 힘드시다면 함부로 매도하는 것만 안 해도 절반 이상은 갈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볼까요? 빅맨원님께서는, 근데 이 얘기를, 이 심정을 다 느끼고 계실 네. 거예요. 계엄군이 내 계좌로 쳐들어온 듯. 계좌의 상황이,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정말 많을 텐데, 네. 개인분들은. 코스닥이 올해 고점 대비해서 오늘 저점까지 보면 지수가 30% 빠진 겁니다. 여러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요. 그러면 보통 지수 흐름의 2-3배 정도는 개별 종목들이 다 그냥 움직이는데 절반 정도 마이너스 돼 있다? 그냥 보통이라는 거죠. 정말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GS 김님, 오늘 창행 너무 힘들어 보이셈 하셨는데, 그래요.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와서, 이번 한 주 수면 좀 부족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면, 오늘 방송 다 끝나고 나면 주말 동안에 약속을 안 잡아놨어요. 네. 잠만 계속 자려고요. 체력 좀 회복하고, 다음 주에 시장이 급등 나오면 그때 제가 더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실 지금도 그 의지가. 에너지 뿜고 좀 까불고 싶은데 네.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제어하도록 할게요. 정말 지겨운 하락, 뭐 계속 하락만 하진 않겠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까요? 네, 도람뷰님께서 가자 우리 국장 외쳐주고 계신 만큼 황소 같은 기운 뿜어내면서 네. 황소님의 종목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고요. 오기를 부릴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에요. 신규 매수 관점입니다. 우와. 심지어. 네, 신규 매수 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거래량이 터지고 위로 돌아서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네요. 살려고 하다가
고민하는 도중에 지수가 급락을 해서 대기하다가 결국 지금까지 못 샀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분석도 다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 황소님께서 지금까지 결정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매수 문의가 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인데 이쪽이 아마 내년 가게 되면 이제 좀 수요가 좀 많이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내년에는 430억.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되니까 주가 싼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더불어서 별도로 한번 봐요, 별도. 예, 자회사 실적 때문에 이제 전체 연결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별도로 보게 되면 예, 올해 6월 달, 그러니까 3분기에는 적자 났죠. 예. 2분기하고 1분기에는 이제 흑자인데 특히 2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가장 좋게. 근데 2분기니까 주가 이미 이제 반영되고 나서 실적 발표하니까 거기서 민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하반기에 이제 4분기인데 아마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이 일단 2분기는 실적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고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실적 회복세가 이제 좀 가시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원래 중장기로 보는 종목군도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만에 뭐 10%, 20%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금이 또 묶이지 않습니까? 지금 외인하고 기관들도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좀 빌드업을 해요. 한 번에 막 들어가지 않고 한 달 정도의 시간적, 기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한 20일까지 여유 잡고 얼른 보시고 예, 양봉 나올 때는 기다렸다가 음봉 줄 때마다 소량씩 뭐 1%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박스권 유지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이제 2분기 실적 고점 찍고 밀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여기 저점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길면 이 하락폭에 그 하락폭만큼 주가가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짧으면 이 하락폭의 절반. 지금 절반밖에 안 나왔죠. 이번 달까지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기준해가지고 12월 한 20일 아니면 그 마지막 주까지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나왔어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귀숙님, 시간이 벌써 좀 자고 났더니, 시장 보시다가 조금 괴로우셨나 봐요. 잠깐, 잠을 자고 오셨습니다. 낮잠 참 중요하죠. 이렇게, 마음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 때 잠깐의 쪽잠, 낮잠이 맞아요. 진짜 컨디션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정숙님 에코프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얀야님 원전에 대한 이야기 또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2시 5분이 지났는데 오늘 랭키쇼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52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경제 규모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행복지수가 유난히 낮은 거죠. 왜 그런가 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행복도 요소 중에 가장 낮은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네. 랭킹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5위가 1인당 GDP였고요. 4위가 관용이었습니다. 그러면 3위는 과연 뭘까요? 한국인에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3위입니다. 3위는 사회적인 지원이고요. 그래요. 140국가 중에서 8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네. 전에 창호 앵커가 이거 복지적인 문제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복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의 유무가 바로 이 사회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83위예요? 네, 근데 이걸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짐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북유럽 국가,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지원의 항목이 굉장히 높게 있다고요.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일이 최우선 되잖아요. 그쵸. 근데 북유럽 사회는 이 일을 금방 마무리하고 가족. 집에 와서 네.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바쁘다 보니까 가족끼리 밥 같이 먹는 것도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네. 4회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메이는데 좀 지혜는 좀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지원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힘들 때일수록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친척분들에게 지인분들에게 그 힘듦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제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앵커와 함께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 리스트 지금 바로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오전에 개인 쪽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시장에서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한 흐름으로 계속 시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낙폭은 크게 줄여지진 못했는데요. 1시간 간격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검색됐을까요? 오늘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에서는 정치인 테마, 그리고 카카오그룹주, 고려아연, 루닛 이렇게 특징이 있었는데요.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전장부터 사실 있었던 변화입니다. 검색 종목들 살펴볼게요. 1위는 이수페타시스 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규모로 발표를 하고 나서 11월에 여기 보시는 갭이 만들어졌죠. 정말 큰 갭인데요. 이후에 주가 좀 회복을 못하다가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 이후부터 조금씩 꿈틀꿈틀 움직이죠. 오늘은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주의 상승, 이 종목으로 관심이 좀 모아지는데요. 검색 오늘 많이 되고 있습니다.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동신건설, 이 종목은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26% 상승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요. 오파스넷입니다. 16% 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정치인 테마, 한동훈 테마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종목 보시면요. 고려아연, 삼성전자, 그리고 S넷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위를 많이 올렸죠. 오늘 아침부터 좀 나왔던 소식이었고요. 어제 뉴스 정리하면서 제가 아침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S넷 오늘 주가는 일단 시초가에서 밀려 내려섰습니다. 18%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주목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이전에도 엔비디아 파트너사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고요. 이번에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에서 최근에 이관받은 서비스가 있다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S넷은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DGX 클라우드, 버추얼 데스크탑 등 솔루션 영역을 승계받았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S넷이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력은 시초가보다는 떨어졌고요. 에이텍은 23%까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테마주, 루닛 3% 플러스입니다. 위치가 오늘장 1% 플러스인데요. 검색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대상홀딩스 17%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한동훈 테마주, 카카오페이가 10%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BC나 YTN 같은 이런 방송사 주식들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IMBC 탄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18%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비온, DS 단석 같은 종목들도 건색이 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셀비온, 또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DS 단석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가 2%의 플러스입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 후반에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신석재가 좀 이 1시간 간격의 검색의 특징주라고 볼 수 있죠. 7%의 상승. 오늘 오전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정신테마 힘을 받게 되면서 같이 좀 올라간 게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좀 북미 대화가 좀 조기에 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 계속되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되면서 대북 친화적인 민주당에 좀 유리한 시점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신석재의 강세가 오늘 이런 두 가지 모멘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순위권에선 빠졌지만 꿈비 같은 이런 저출산 정책 테마주도 아까 1시 구간에 1시간 전, 1시간 사이의 검색 종목이었는데 정책 테마가 조금씩 시장에서 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크진 않습니다만 확산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이스트소프트
소프트, AI 관련주,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이재명 테마주 22%까지의 강세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아마 보유하신 주주분들께서 많이들 속 끓이실 것 같은데요. 주가 회복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네, 스페타시스 유증 소식 이후에 제2호를 인수하겠다 말겠다라는 내용들 말이 계속 나오면서 유증 소식을 전달을 하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다가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회복 본격화 가능할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뭐 급반등 들어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연성 PCB 관련주 중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실적이 가장 좋은데요. 그 여름에도 제가 몇 번 진단해 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좀 무겁죠, 몸집이. 예. 그래서 내년 실적 대비해서는 이제 현재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만한 그런 위치긴 해요. 실적 대비해 가지고. 예, 이 기업이 실적이 가장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직전 저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들어올 구간이라고 한 거죠. 언제였냐면은 지난 그 작년 11월이지, 11월. 예? 요 자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위치거든요. 거기서 딱 터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워낙에 주가 지금 찌글찌글하고 그렇게 잘 가던 한미반도체도 지금 계속 대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아마 이번 달까지도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깊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급반등으로 막 올리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 이번 달까지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이쪽으로도 한 3만 원 뭐 그 정도 가면 또 다시 한번 되밀리는 예, 그런 박스권이 좀 거듭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반등은 힘들고 하방 경직 정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아무래도 주주들의 좀 신뢰 회복이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팅창을 좀 볼까요? 이수페타시스 얘기 나오는 동안에, 연령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프레젠트님이 이제 5학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비숙님, 뭔가 통한다면서 50대는 저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서 서당깨님을 끌고 오셨습니다. 지금 단계님 안 계시거든요. 네. 우리 단계님은 90 되셨는데 어디 가셨대요? 서당깨님 90에 채팅 이렇게 하신다고요? 유튜브에서? 대단하신데요? 진짜 서당깨님 연배 제가 사실 추측이 잘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교수님도 아마 농담으로 하시는 거 맞죠? 아니다 하는 거 노망 들었나 했더니 이런 얘기까지. 그래요.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자, 고고식님, 단계님 동절 한번 와서 좀 해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임 리얼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산땅 주님, 차고에커님 이민 가서 토마토 봐야 할 듯요. 왜요? 시장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만큼 너무 암담해서라는 얘기를 돌려서 해주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네. 계좌가 다 녹아서 세제 살 돈도 없어서 쿠팡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아유, 참. 더 이상 이제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도 참 어려울 정도로 참 지긋지긋한 하락이 자꾸 네.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래도 계속 또 정신 차리고 윗방향으로 가는 기회를 또 노려봐야 되겠죠. 자, 저희는 또 종목 진단 계속 네. 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자, 유튜브 고수가 대자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이넥스입니다. 매수 가격부터 좀 볼까요? 17,700원입니다.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는데,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무슨 이슈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바이넥스, 사실 뭐 그 전에 주가가 워낙에 좋았죠. 제약바이오 종목도 다 그렇지만 이 종목도 9월 달에 27,3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27,300원 고점 찍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16,000원대까지 5% 크게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바이넥스 고점 대비 40%가 단기간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락이 멈추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바이넥스입니다. 지난 9월에 고점 쓰고 나서는 거의 40% 내려가 있거든요.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이미 조금 이제 미리 반영됐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 소위 CDMO
그 사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내년부터 한 2030년도까지 매년 30% 이상 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가지고 너나 없이 그냥 대기업들에서 막 선제 투자하는 겁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 CMO죠. CMO. 위탁 생산만 했는데 CDMO 같은 경우 위탁 생산 개발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장급이에요, 이 기업도. 예, 그 다음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예, 이 기업한테 위탁 생산을 지금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그 일본의 그 바이오 시밀러 대표 기업인 니치코 제약하고 지분 투자 서로 막 교환할 정도로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이제 내년부터 한 200~3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이 지금 5천억이니까, 예,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으나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 단지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예, 그 CDMO 관련 그 성장성이 일부 이제 올 연초부터 반영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하반기에 12월 달도 나올 만한 치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 하원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소위 얘기하면, 예, 이제 미국에 그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죽이기 위해서, 예, 그게 이제 의회 통과할지 여부가 중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넥스, 뭐 ST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차바이오텍 이렇게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얘기 나오면 또 급반대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도 합니다. 근데 작년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 반영된 거 있고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막 급락 나오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 세계 CDMO 사업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약간 녹년이 된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약 바이오는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직전 고점이라든지 뭐 추세 저항에 왔다 그러면 한번 끊었다가 지난 올 여름에 그 고점이 25,000~26,000원이 월봉의 로고로 보게 되면 저항 라인이죠, 저항 라인. 그러니까 한번 밀릴 자리 밀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2015년도, 16년도 이 고점 라인이잖아요. 지금 자리는 어찌 보면 매수 구간이죠, 분할 매수. 그래서 그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 내년 한 1월 달 뭐 그 정도까지 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축적을 좀 충족을 다시 해야 되니까 충전을 한 2만 원 정도에서 한번 반등 들어온다 한번 때렸다가 뭐 다시 보셔도 돼요. 그렇지 않고 예, CDMO 산업의 그 성장성을 본다 그러면 뭐 내년 뭐 하반기까지도 좀 끌고 가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냐 중기냐 그리고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 일부 물량 끌고 가시되 올렸다가 한번 이렇게 눌림 줄 때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겁니다. 약간 높게 주더라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작정 막 치고 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한 2만 원 전에서 한번 절반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또 저점 매수하는 예, 그런 그 투트랙 전략으로 내년까지 끌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 말씀드립니다. 자, 바이넥스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뭐 밀릴 자리에서 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바이넥스까지 살펴보고 왔고요. 채팅창 분위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넌 뭐가 문제니? 넌 2차 전지니? 철강이니? 그 어느 쪽도 아닌 거니?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렇죠. 홀딩스 이야기를 네.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야냐님께서 2차 전지가 살살 올라오는데 왜 나의 포홀은 아직 그 자리인 거니? 이런 의구심, 의아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고고식님, 요즘은 노트북 아닌가요? 아스트랄님, 센스가 필요한 구간, 그리고 프레젠트님은 시장 분석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고수가 대자님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볼까요? 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저희가 바이넥스까지 살펴봤고 네. 포스코 그룹주의 한 종목을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 오늘 진단이 됐었죠. 그런데 두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구간에 4만 원 바로 밑단에 놓여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좋은 날님은 평단가가 57,100원입니다. 높군요. 12% 들고 계신 거 보니까 몇 번 추가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보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시세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중장기로 보면서 수익이 가능할 종목일지 너무 복잡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계엄령이 딱 선포가 되고 나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당장 다음 주에 시추선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포함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도 급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이제 현재 구간은 너무 저평가 구간에 이미 진입됐죠. 예, 그리고 이제 대왕고래 재료 가지고 주가 지금 오른 것은 요 당시 요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르고 나서 주가는 다시 원위치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대왕고래 정책 동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주가 이렇게 밀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도 더 저점 깨고 미는 영향도 있고 아무튼 뭐 시장은 뭐 그런 재료를 좀 먼저 의식하니까 그래서 뚝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월봉 보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월봉 보시면요.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여기서 장기 이렇게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엄청 여기가 강한 저항선이었다는 얘기죠. 거의 한 8년 가까이. 예. 근데 돌파를 해버렸죠? 작년에? 예, 돌파를 해버렸어요. 엄청 강하게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한 방향이 뚫고 지나갔으니까. 뚫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돌파를, 8년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006년이고 작년 2023년. 예, 한 7년 만에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지가 된다는 얘기, 현재 가격대가. 예. 근데 지난달에 이번 달에 여러분들 월봉 거래를 보시면 전혀 뭐 거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이 기업이 또 대왕고래 해가지고 그것도 뭐 대왕고래 그 프로젝트 추진한다 해가지고 기름 바로 막 발견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기적으로 이제 요번에 계엄령 선포하시고 대통령이 정책 동력이 떨어지면서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예, 정책 관련 이번에 이제 그로 인해서 밀렸던 종목들 원전도 마찬가지고 예, 반전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올려주신 분도 대왕고래 재료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좀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조금 이제 다음 달, 뭐 이번 달은 좀 제한적이고 내년까지 가보세요. 왜냐면 지금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도 뭐 포스코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 계열사가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나빠지는 기업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한 종목도 없어요. 예, 그리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어차피 지금 너무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고,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사신 가격 이상까지 주가 회복 충분히 가능하니까 홀딩 하시고요. 배당 좀 나올 겁니다. 그냥 배당까지 받아버리세요. 배당까지. 아시겠죠? 비중이 12%니까 이번에 빠졌을 때 다음 주 정도 지나서 약간 쌍바닥 정도 그런 그림이 나오면 한 3% 더 추가하셔가지고 15% 채우셔가지고 내년까지 끌고 가시죠. 그리고 내년 한 1월 달 정도에 금요일 날 요 시간에 예,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2차 AS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 AS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 여기서 김우만 전문가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진단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와, 이거 벌써 2시 25분 꽉 채웠어요. 시간 진짜 그쵸.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시간에 코스닥이 특히 낙폭을 좀 가파르게 줄여가고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빨리 줄입니까? 이렇게 줄일 거면 진작 좀 줄이지. 어제는 왜 이렇게 애를 태웠던 거죠? 이 정도면 뭐 이슈 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피도 차근차근 줄여가는데 네. 코스닥의 낙폭 줄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빨리 줄여내면서 플러스까지 돌린다면 주말이 조금 편안해질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응원해 보면서 자 한마디 더 있죠. 오늘의 렉키즈 주제 마지막 1, 2위까지 다 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증시 말고 가장 필요한 거 2위와 1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오. 선택의 자유가 99위로 상당히 낮습니다. 부정부패 지수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선택의 자유라고 하면 뭐 소비를 할 때나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나 직업 등을 선택할 때 정말 내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닌 것 같아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우리는 약간 정해진 어떤 맞아요. 노선을 다 타고 사람들 비슷비슷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걸 네. 충고하고 조언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요. 1위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마구마구 하다 보면 우리가 또 투자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토마토 TV와 함께 하면서 그 선택의 자유를 누리시면 어떨까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2시간 동안 또 종목 진단의 네. 기회는 있으니까요. 오늘 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는 이번 연도 총틀어서 봤을 때에도 가장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일수록 지치지 마시고 독종의 기운 챙겨 가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